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최근 디즈니의 UHD 블루레이를 비롯한 패키지 미디어의 국내 출시 종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하피TV가 빠르게 분석해봅니다. 이 소식은 월트 디즈니의 물리매체를 국내 생산, 유통하는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 SNS 공식 계정에서 밝혀졌습니다. SM은 엔터사인대의 타이틀을 발매한다고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SM 라이프 디자인은 KD 미디어가 전신인데요. 서울신문의 복권 인쇄 사업부가 분사한 것이 KD 미디어인데 DVD 애호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회사가 2000년도부터 DVD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작 규모를 늘려 월트 디즈니, 쇼박스,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판시네마의 타이틀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후 KD 미디어를 2016년 연예기획사인 FNC가 인수해 사명을 FNC 에드컬처로 바꿉니다. 사업 영역을 아이돌 MD 제작까지 확장하고 또 드라마, 예능 제작까지 맞죠. 그러다 SM이 FNC 에드컬처를 인수하죠. 그래서 현재의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이 된 겁니다. 이번 발표에서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은 제작 유통하는 타이틀 중 2022년 3월 30일에 출시된 엘칸토 마법의 세계를 마지막으로 월트 디즈니 산하 홈 엔터테인먼트 타이틀 출시 중단, 그리고 월트 디즈니 이전 작품에 대한 재생산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타이틀의 판매량이 적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SM보다는 월트 디즈니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SM이 블루레이 사업 자체를 접는다는 판단이었으면 디즈니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사의 작품도 중단을 발표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월트 디즈니는 왜 타이틀 판매 중단을 발표했을까요? 당연히 OTT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현재 영상 시장의 중심은 OTT로 급속하게 쏠려가는 중입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는 헐리우드 영화사 중 유일하게 OTT 시장 안착에 성공한 업체다 보니 물리매체 시장에 대한 집중을 점점 줄이는 일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현재 음반 시장과 비교해보죠. 음반 시장의 중심은 빠르게 스트리밍으로 이전해버렸죠. 국제음반 산업협회 IFPI에 따르면 2021년 음반 산업의 65%를 스트리밍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메이저 음반 회사는 적자를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스트리밍으로 이전하면서 메이저 음반 업체들은 오히려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산업이 음반 중심일 때 발생했던 음반 생산, 유통, 재고 비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음반 생산 공장도 있어야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는 천문학적인 비용, 게다가 팔리지 않는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 일도 있었지만 스트리밍은 이 모두가 사라집니다. 이런 배경에 아티스트 1인이 받는 몫만 작아졌지 메이저 음반 업계는 이익이 훨씬 상승했습니다. 메이저 음반 3사로 워너뮤직, 유니버설 뮤직, 소니 뮤직이 꼽히는데요. 이런 배경에 워너뮤직이 2020년, 유니버설 뮤직이 2021년에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업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패키지 비디오보다는 이익률이 뛰어난 스트리밍을 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즈니 타이틀 국내 출시 중단 소식에 많은 소비자들이 안타까워하시죠. 하지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UHD 블루레이 패키지 미디어 시장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UHD 블루레이 플레이어 시장입니다. 하드웨어의 판매 대수가 곧 UHD 블루레이 사용자 수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현재 UHD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발매하고 있는 주요 메이커를 이야기해보죠. 먼저 하이엔드에서는 골드문트와 MSB 뿐인데요. 이 중 MSB도 지난해 단종을 발표했습니다. 오포 베이스의 메커니즘을 사용했는데 이제 이 메커니즘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골드문트도 언제까지 생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메이커에서 여전히 일부 제작하고 있는데 파나소닉과 파이오니아가 대표적이죠. 파이오니아는 국내 판매까지 진행한 유일한 메이커였는데요. 현재 옹표의 문제로 생산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파나소닉의 UB9000은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는 UHD 블루레이 플레이어인데 여기에 튜닝해서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생산량이 적어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신생 프랑스 기업인 리아봉이 지난해부터 UHD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디자인과 스펙이 과거의 오포와 유사해요. 오포 개발진들이 관련된 회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뇌피셜입니다. 이외에는 소니, 삼성, LG가 내놓는 저가형 모델뿐인데 이들 또한 점점 나오지 않는 추세죠. 정리해보면 UHD 블루레이 플레이어는 점점 판매되지 않습니다. UHD 블루레이 타이틀 소비자 자체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드웨어 사용자가 더 늘지 않고 감소하는데 디스크 시장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국내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현재 국내 판매되는 UHD 블루레이 플레이어는 삼성, LG, 더 나아가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뿐이에요. 이러니 국내 디스크 시장은 해외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틀이 나오더라도 생산 수량을 극히 작게 찍고 판매를 시작한 직후에는 콜렉터들로부터 바로 매진되어 버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디스크 시장은 콜렉터만 남은 콜렉터만을 위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 지난 11월 10일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론칭했죠. 자녀들이 겨울왕국을 보고 싶어하는 경우 디즈니 플러스 론칭 이전에는 겨울왕국 DVD를 사서 보여줘야지, 그런데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플레이어도 같이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디즈니 플러스의 론칭 이후에는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해서 겨울왕국 말고 다른 애니메이션도 몽땅 보여줘야지 라고 의식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 파친코와 같은 글로벌 히트작은 모두 극장이 아닌 OTT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디스크로 절대 출시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대중이 디스크를 버리고 OTT로 쏠려가는 일은 CD를 버리고 스트리밍으로 옮겨간 음악 시장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디스크의 자켓 디자인, 속집과 같은 물성을 고려해 디스크에 천착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OTT가 따라올 수 없는 화질 음질 때문에 디스크를 사랑하죠. 이 비트레이트에 대해서는 하피TV가 전세계에서 가장 설명을 잘했습니다.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현재 OTT가 처한 문제는 촬영 후반 작업은 일반 영화와 동일하게 작업하다 최종 영상 송출 단계에서 전세계 낮은 인터넷 인프라를 고려해 비트레이트를 낮춰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질과 음질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1위 OTT 업체인 넷플릭스는 앞으로 비트레이트를 더욱 낮출 계획이라 하죠. OTT의 화질은 작품에 따라 블루레이의 80%, 90% 수준까지 이르는 작품도 있습니다만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사운드인데요. UHD 블루레이로 감상하고 나면 OTT로는 감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화질, 음질 때문에 소비자들은 여전히 UHD 블루레이를 소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OTT 비트레이트 문제, 대안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첫째, 비트레이트 향상. OTT 비트레이트를 높인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니가 자사TV 사용자에게만 제공하는 OTT 브라비아 코어는 UHD 블루레이 비트레이트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UHD 블루레이 화질 음질을 그대로 즐길 수 있죠. OTT 업체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다운로드 방식 도입. 하지만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20mbps가 되지 않는 유럽 등을 배려해서 비트레이트를 높일 수 없다고 OTT 업체가 변명한다면 바로 다운로드 방식을 도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속도가 아무리 느려도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먼저 걸어놓고 완료된 후에 감상하면 되죠. 이런 경우라면 버퍼링이나 화질 손실 없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 어서 도입해야 합니다. 인터넷 인프라가 뛰어난 한국에서도 넷플릭스 4K가 제대로 되지 않는 통신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방식은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게임기에서는 흔한 방식입니다. 이들은 게임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방식은 OTT에도 이미 존재합니다. 스마트폰의 OTT 앱 내에서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UHD 블루레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칼레이드 에스케이프라는 기업이죠. 칼레이드 에스케이프 플레이어 기기를 사면 자사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UHD 블루레이를 편당 구매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용량은 6테라부터 72테라까지 다양한데요. 이를 통해 4K 블루레이를 100편에서 1200편까지 평생 소장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방식을 OTT가 도입했으면 하는 거죠. 문제는 현재 OTT 기기 중 이렇게 넉넉한 내장 스토리지를 탑재한 기기가 없다는 거죠. TV는 메모리가 적어 아예 불가능하고 용량이 크다 싶은 OTT 셋톱박스가 대개 16기가, 32기가 수준입니다. 외장 메모리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불법 복제 때문에 영화사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1TB SSD를 장착한 프리미엄 애플 TV를 내놓아서 가장 먼저 자사 OTT인 애플 TV 플러스의 다운로드 방식을 도입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UHD 블루레이를 상회하는 비트레이트를 제공하는 거죠. 만약 이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큰 반응을 얻는다면 다른 OTT도 따라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테고요. 그렇게 되면 애플 TV가 자연스레 차세대 미디어 플레이어의 표준으로 부상하지 않을까요? 아이튠스 무비 스토어를 통해 오랫동안 영화 디지털 배급망에 대해 고민해온 애플인 만큼 결단을 기대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OTT 시대가 탐탁치 않습니다. 제가 홈시어터에 입문하게 된 것은 80년대 후반 집에 레이저 디스크와 돌비 서라운드 시스템이 생겨 그때 느꼈던 감동 때문이죠. 이후에는 일본 현지에 가서도 사오고 DVD 익스프레스, 아마존이 처음 생길 때부터 주문해서 LD와 DVD를 부지런히 사모았습니다. 일본 작품은 지금 DC인사이드의 김유식 대표의 동생에서 주문하다 이후에는 CD 재팬을 즐겨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LD 시절에는 제가 나름대로 한국에서 손꼽히는 콜렉터였어요. 나중에 그걸 모두 처분해서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많이 사고 팔고 했는데도 여전히 제게는 1만 장이 넘는 CD, DVD, 블루레이, UHD 블루레이가 있습니다. 저처럼 20년 넘게 해오신 분들은 다 비슷할 겁니다. 이런 습성 때문에 콘솔 게임은 여전히 패키지 비디오로만 사고 있어요. 요즘 패키지 비디오는 매뉴얼은커녕 속지조차 없죠. 그렇지만 다운로드로 사는 건 제가 게임을 소작했다는 벅참이 없어 패키지로만 구매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닥치는 대로 음반과 블루레이를 사고 있습니다만 시대가 OTT 중심으로 변화하는 건 반갑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화질과 음질은 절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OTT가 어서 다운로드 방식을 도입해 화질과 음질을 보존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